영국 공군 한국 방문 24조 원 협의서 제출. 영국 KF-21 구매 계약 속보. 영국 단독 결정에 일본, 프랑스 패닉.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KAI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 현지 시간까지 개최되는 영국 판보로 국제에어쇼 2024에 모두 6개 존, 고정익, 회전익, 위성, MS, 무인기, 기체존을 구성하고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과 차세대 통신위성,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AI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VR 시뮬레이터 등 미래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시한다. 판보로 에어쇼는 항공우주 방산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프랑스 파리, 싱가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힌다. 이번에는 세계 44여 개국, 1300개 업체가 참가한다. KAI는 열가소성 복합재 시제품을 선보여 에어버스와 보잉 등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민수기체 사업 역량도 홍보한다. 유무인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고 영상을 시연, 해외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AI는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공개했다. 유무인 복합 체계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AI 파일럿, 빅데이터, 자율무인 등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 투자를 결정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KAI는 2022년 폴란드의 FA-50 48대 4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공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으며 수출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K방산 열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까지 폴란드 1차 물량인 FA-5공지 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해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KAI의 미래 항공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의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국산 항공기 운용 현황을 살피고 추가 수출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의 정보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들을 만나 전투기와 헬기 등 주력 플랫폼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과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강구영 KAI 사장은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시작으로 중부유럽 사무소와 영국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유럽 시장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며 수출은 물론 미래사업 파트너십도 강화하여 동남아 안보벨트에 이은 유럽 안보벨트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북한 미사일 더 빨리 요격. 한국형 사드 넘어서는 무기 만든다. 박수찬 해군.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완료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방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SAM보다 방어 범위가 3배에 달하고 요격 고도가 더 높은 LSAM-2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드는 지난달 30일 고고도 요격 유도탄 체계 개발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말쯤 시제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2028년 10월까지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LSAM-2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셈이다. LSAM-2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처음 의결됐을 때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더불어 북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종말 단계보다 앞선 활공 단계에서 격추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개발이 포함됐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은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궤적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궤적이나 비행시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술적 난도도 높다. 이에 따라 고고도 요격 유도탄 연구개발이 먼저 이뤄지는 모양새다. 올해 예산안에 2억 5천만 원이 배정됐고 에드도 지난달 30일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시작했다. 제안서 공모문에 따르면 에드가 주관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기존 LSM 탄도미사일 요격탄보다 요격고도가 높아진 고고도 요격 유도탄 신규 개발, 기존 LSM과의 체계통합, 발사대 추가가 핵심이다. 시제업체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다. 2028년 말에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다. 시험평가와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29년쯤엔 개발이 완료될 수도 있다. 시제업체 공모 품목은 19개, 체계종합과 더불어 요격 능력 검증에 쓰일 표적탄 제작, 작전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신관, 적외선 영상 탐색기, 데이터 링크 등이 포함됐다. 발사대도 포함됐다. LSM은 1개 포대에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가 있다. LSM-2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별도의 발사 차량에서 쏘아 올려진다.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포함하면 발사 차량 2대가 LSM 포대에 추가되는 모양새다. 고고도 요격 유도탄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동 시간과 탐지 능력 등이다. LS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1, 2단 분리 후 직격 비행체가 추력기를 이용해 궤적과 자세를 제어하면서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LSM-2 고고도 요격 유도탄은 60에서 10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SM보다 높은 곳까지 상승하므로 작동 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유도탄 작동 시간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 탑재량이 증가하면 유도탄 크기와 무게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발사대와 발사 차량 제작 등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LSM 1-2단을 활용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격 비행체의 가동 시간은 늘리는 것이다. 직격 비행체에 기존보다 연비가 더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추진체계의 소화 재점화 기능을 적용한다면 연료 소비량을 통제하면서도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시가 행진에서 LSM 발사 차량이 기동하고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려면 비행 최종 단계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외선 영상 탐색기다. 항공기나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공기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한다. 이때 장파장 대역의 적외선이 가장 많이 방출된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서 탐색기를 만들면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탐색기는 요격탄 앞부분에 장착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내열 성능과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술적 난도가 높은 셈이다. 다만 에드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므로 개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LSM-2 고고도 요격 유도탄이 등장하는 2020년대 말부터는 KAMD가 한층 조밀해지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KAMD는 저고도 방어를 맡는 국산 중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이와 패트리엇이 고도 15에서 40km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저지한다. 현재 개발 중인 MSM-3가 더해지면 북한의 대구 경방 사포와 탄도미사일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고도 40에서 60km에선 LSM-2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고도 70에서 100km에선 LSM-2가 격추를 시도한다. 2에서 3회에 걸친 미사일 요격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한반도를 사정권에 넣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고도 90km 이하로 비행이 가능하다.
KN-23은 풀업 기동, 발사체가 비행 구반의 고도를 재상승시켜 궤도를 변경하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을 통해 KAMD 위 요격 범위를 축소하고 요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LSAM 2위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 배치되면 LSA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고 고도도 높아진다. 지상에 있는 군인과 민간인, 각종 시설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을 더욱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LSAM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KAMD의 위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KAMD와 다른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중에서의 위협은 육공군 방공망,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킬체인 등과 관계가 있다.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공중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려면 이 같은 시스템을 KAMD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방어와 반격을 함께 진행해야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공중방어체계 개발 시 개념 수립 단계서부터 관련 체계 간의 실시간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다.